요즘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집 하나 마련해서 주말마다 쉬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바로 오도이촌 생활이죠. 도시에서 5일 일하고 시골에서 2일 쉬는 삶. 요즘 들어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나마 사정이 좋아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또 반면에 정말 귀촌을 하고 싶어 시골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사정이 딱하신 분들이라 진짜 산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선으로 2-3천만 원으로 시골집 하나 구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시골집 물건 접수 받으면서 매도분의 매도 가격이 4,300만 원이 최저가였습니다. 아마 2년 정도 걸려서 이 주택을 새로운 주인분께 찾아드렸는데요. 3천만 원대 주말 세컨드 하우스 시골집, 제 경험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거의 폐가 수준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지분 경매라든지 지상권 주택, 이런 시골집들이 간혹 1-2천만 원에 나오기도 합니다. 혹시나 진짜 깊숙한 외곽 시골 마을이라면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닙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4천만 원대 시골집 보시면 바로 입주 안 되고 싹 뜯어 고쳐야 될 상태거든요. 그런 물건이 지금 3개 정도 있는데 약 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2개는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많이 들어서 손님들이 꺼려 하시고, 나머지 1개는 상속받을 분이 9분이 계시는데 그중 1분이 암 환자로 중환자실에 계시는 바람에 불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골집 하나 중개하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4천만 원짜리 같은 시골집은 현실적으로 그냥 땅에 붙어 있는 집, 리모델링이 필요한 폐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집을 세컨드 하우스 그리고 거주용으로 과연 쓸 수 있느냐?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 수리비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지붕 보수, 수도 연결, 전기공사, 화장실 설치 등 이런 기본 공사만 해도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훌쩍 들어갑니다. 보통 3천만 원대 시골집은 완전 올수리 하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TV를 보시게 되면 유명 연예인들이 아주 쉽게 시골집을 고쳐서 번지런하게 나오는 것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집들은 거의 수리비가 주택 구입 비용의 2-3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영상만 보시고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집값 4천만 원대에 수리비 3천만 원 예상하시면 총 7천만 원 정도 이상은 시골집 구하시는데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이걸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 시세로 보면은 이 정도 비용은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재비, 인건비 등이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 외진 시골은 운송비도 무시 못합니다.
둘째는 관리 문제입니다. 주말에만 가는 집은 비어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장마철에 물이 셀 수도 있고 잡초, 벌레, 심하면 들짐승까지 관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처에 지인이 있거나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미리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셋째는 거리입니다. 주말에만 가는 집이라면 도심에서 1시간 정도,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 멀면 결국 귀찮아져서 안 가게 됩니다. 주말 농장이든 세컨하우스든 처음에는 멀어도 자주 가고 애착을 가지지만 조금씩 안 가게 되면은 아예 몇 달 지나도 가지를 않고 결과적으로 다시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곳과 세컨하우스 있는 거리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 다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리가 많이 필요하고 또 바로 거주도 안 되는 시골집, 어떤 사람에게 맞을까요? 자, 첫째는 텃밭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집은 흐른해도 앞마당이 넓고 땅이 넉넉한 경우를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추, 상추, 쑥갓 같은 거 직접 키워보는 재미,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들은 농막 생활보다 그래도 주택의 편리성에 또 중시를 해서 마당 넓은 시골집을 찾는 분들이거든요. 둘째,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차 한잔 마시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셔서 진짜 말 그대로 쉬었다가 가시는 겁니다. 타인의 간섭 없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프라이빗한 그런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셋째는 이제 손재주 있으신 분들, 직접 페인팅 칠하시고 문 고치고 마당 꾸미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재미삼아 할 수 있는 분들께는 싸게 나온 시골집이 진짜 보물 같은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수리해서 대파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익적인 목적으로 독채 민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려는 대부분 현업의 인테리어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집을 많이 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골집을 찾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번 참고하시면은 집을 구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반드시 직접 현장에 가보십시오. 사진으로 보는 거랑 현장 가보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위의 환경, 진입로, 동네 분위기까지 직접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싸다고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시골집은 여타 부동산 물건보다 꼼꼼하게 살펴볼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4천만 원짜리 시골집 중개가 10억짜리 아파트 중개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함부로 가계약금 넣고 진행하다 보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 하시는 분들은 더욱 유의를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목과 용도 지역,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십시오.
농림지역이라든지 보전관리지역이면 건축이나 수리에 제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향후 신축 또는 증축 시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지자체 지원금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귀촌자에게 리모델링 지원금이나 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붕 철거 지원 사업, 주택 재정비 사업 같은 이런 지원 사업 등도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시골집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쳐 쓰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충분히 괜찮은 주말 쉼터 만들 수 있습니다. 시골집은 그냥 부동산이 아닙니다. 내 삶의 쉼표, 또 가족과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생활과 얼마나 맞는 집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세컨하우스나 귀촌을 위한 시골집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본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